안녕하세요. 세수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자동차 구입 방법에 따른 이제 절세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자동차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시불로 구입하는 게 낫냐, 할부가 낫냐, 리스가 낫냐, 렌트가 낫냐 이런 질문들을 거래처에서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영상으로 한번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신데요. 자동차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내 예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일시불로 구입하기에는 이제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이제 장점은 이자 같은 게 없고 내가 한 방에 구입하는 거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그 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없으신 건데 뭐 리스나 뭐 렌트나 이거는 매월 얼마씩 이렇게 나가시는 거고 할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비용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리고 얼마쯤 되는지 세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2016년도까지는 특히 법인에서 차량을 뭐 5대, 10대씩 소유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기호에 맞게 바꿨다가 또 새로 샀다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. 왜냐? 그때는 비용을 다 처리를 해줬거든요.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무분별하게 이제 자동차 외제차 같은 거 고가의 차량으로 비용 공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2016년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그 당시에는 뭐 한 연 1,000만 원 정도까지 공제가 가능했고 거리나 주행 그 용도에 따라서 일정 부분 그걸 쓰지 않았을 때는 연 1,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자의 상여 처분으로 해서 소득세를 별도로 부과시키는 그런 법령이 생겼습니다. 근데 2020년부터 해서는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연 1,500만 원까지 차량이 비용 공제가 가능하고요. 그 안에는 내가 뭐 자동차 할부, 리스 그리고 보험료 뭐 이런 비용이 다 포함해서 그 자동차 관련된 비용은 보통 1년에 1,500만 원까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1년에 1,500만 원 그럼 도대체 차 얼마짜리 사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보통 월 비용이 100만 원 이내에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원래는 업무용 일지를 쓰게 돼 있는데요.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 쓰시고 솔직히 뭐 그거를 내가 뭐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 달렸고 그거를 다 일일이 쓰시기가 좀 번거로우시잖아요. 그래도 만약에 너무 차량을 많이 쓰거나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그걸 다 일지를 적고 있어요. 그걸 쓰면 그래도 비용이 내가 이거를 만약 업무용으로 썼다고 하면 거의 다 전에 공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내가 이제 업무용으로 많이 쓰는지 사적 용도로 많이 쓰는지를 보시고 그 일지의 정리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2021년부터 또 이제 바뀌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이제 법인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도 있긴 했어요.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어야지만 법인 차량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이제 그런 걸 가입하지 않고서는 당연히 이제 법인 차량으로 인정받기가 힘들고 당연히 공제도 좀 어렵겠죠.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딱히 제한이 없었지만 한 대 이외에 이제 2대 이상의 차량을 리스트를 하시거나 이렇게 우리가 비용 처리를 받으려면 그것도 이제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어야지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절세 부분의 어떤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.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떤 식으로 구입하든 전체 다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여유가 되면 일시불로 구입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뭐 돈이 여유가 없는데 차량이 꼭 필요하면 리스나 렌트 하셔도 돼요. 다만 이제 리스나 렌트 이런 부분에 이자 같은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. 우리가 정수기 같은 거랑 똑같거든요. 정수기를 일시불로 구입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매월 관리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매월 그 사용료를 좀 이자를 내더라도 지불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정수기도 어떻게 보면 렌탈 하는데 뭐 리스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. 그럼 일시불로 구입했을 때는 비용 처리를 한 방에 내가 뭐 4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그러면 4천만 원 다 되는 이게 아니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 1,5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보통 자산은요. 자산 4천만 원짜리를 사면 우리가 비용을 5년 정도 차량을 감가상각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럼 매년 800만 원씩 되겠죠. 그래서 매년 80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대신 리스로 해서 내가 구입할 여력이 안 된다. 그러면은 한 달에 70만 원을 주고 리스를 하면 그것도 연 840만 원 되잖아요. 그것도 똑같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리스 회사에서 1년 정도 이제 그 지나면 우리가 비용 처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 계산서를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리스 납입 내역서를 받아서 저희가 결산에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.
예, 그만큼 우리가 세법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리스 회사나 렌트 회사에서는 비용 처리가 된다, 비용 처리가 된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은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 처리가 되니까 절세가 된다 이런 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. 물론 그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입 방법,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갖고 싶어요, 자동차가 꼭 필요해서 사업에 용도로 쓰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방법의 차이에는 없다,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내 예산에 맞게 뭐 일시불 구입하시던지 할부를 하시던지 이자가 조금 더 싼 게 좋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, 이 차량의 종류 중에서 간혹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들이 있어요. 매입세액은 부가세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. 부가가치세는 내가 차량을 예를 들어 4,400만 원 주고 샀어요. 4,400만 원 안에는 400만 원의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. 근데 그 4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, 이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, 뭐 종합소득세는 뭐 4,400을 비용 처리하든 4,000을 비용 처리 되니까 당연히 절세가 되지만 대신 개개인에 따라 다르잖아요. 근데 매입세 공제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잖아요. 세법에서 그거를 다 공제해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. 세법에서는 업무용 차량에 한정하고 있어요. 그 업무용 차량의 범위가 보통 경차, 1000cc 미만의 소형차가 있고 9인용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가 되는데요. 그 안에는 봉고, 스타렉스, 카니발, 포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이제 운수업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이제 트럭 같은 거 많이 사시잖아요. 이런 것들도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는데, 이런 거 이제 사실 때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공제가 된다고 해도 실제로 공제가 안 된 것들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구입하실 때 당연히 물어보고 이거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셔가지고 차량을 구매하셔서 매입세 공제 이왕이면 받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자동차의 구입과 리스, 렌트 차이점은 세법적으로 없다, 다 같이 비용 처리가 된다는 부분이랑요, 그리고 매입세가 공제되는 그중에 좀 특수한 우리가 경차, 화물차, 승합차 뭐 이런 것들,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에 맞게 차량을 구매하셔서 업무에 필요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차량이 뭐 한 대만 필요한 분들도 계시지만 뭐 2대, 3대씩도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. 지금 올해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2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요건이 또 생성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